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한 주의 시황 좀 보겠고요. 오늘 짚어볼 이슈는 메모리는 끝이 아니다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메모리 관련주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금요일날 바닥에서 좀 찍고 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컴의 1위를 영원에 사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월 말에 새로운 자문방송 시작을 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알찬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전 대비해서 지수가 25%에서 30%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꽤 많이 올랐구나 하는 생각 드실 겁니다. 3월 달에 전쟁 이슈로 해서 많이 빠졌는데 거기서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불안한 마음 드시잖아요. 그래도 1년 전에 비교하면 시장이 30%대 상승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도 참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항상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주제는 AI의 굶주린 위장, 메모리 슈퍼사이클입니다. 엔비디아 GPU가 아무리 좋아도요, 데이터를 먹여줄 메모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 사실을 이번 주 시장이 가격으로 입증해 주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어디까지 뛰었는지, 그리고 그 가격 인상에 직접 수혜주를 받는 대장주가 누구인지 5분 안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니라 최소 2027년까지는 구조적 사이클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2분기 D램 계약 가격이 분기 대비 58%에서 63% 올랐습니다. 폭등이죠. 낸드는 더합니다. 70에서 75% 올랐고요. HBM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숫자를 보고 좀 올랐네,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한 분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단순 가격 인상만으로 메모리 3사 실적이 2배, 3배가 됩니다. 그래서 5월 8일 날에요,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가 같은 날 11%씩 동반 급등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 주 내내 이익 실현과 추가 매수 세력 간의 매매 공방이 있었지만 약간은 참패로 끝났습니다. D램 ETF는 연초 대비해서 이미 100% 이상 올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답은 공급 부족입니다. 그것도 15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D램 4.9% 모자르고요. 낸드도 4.2% 모자르고 HBM도 5.1%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 서버 메모리 수요 비중이 AI 붐 이전에는 30%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60에서 70% 정도까지 확대됐다고 합니다. 수요 구조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공급 부족이 2027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이 아니라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수년 전부터 엄청난 게임들이 출시되면서요, PC용 고성능 그래픽 카드 수요가 폭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8기가면 충분했던 PC 메모리가 16기가, 32기가, 64기가까지 필요한 현상이 나타났었죠. 게임 좀 하셨던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현상이었습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대장주는 누구냐? 샌디스크입니다. 티커 SNDK입니다. 연초 대비 528% 상승을 했습니다. 5배 올랐습니다. 단순히 낸드 회사가 아닙니다. HBF, 즉 하이밴드 플래시라는 차세대 메모리 아키텍처로 하이닉스가 독점하는 HBM 구도 자체를 깨려는 회사인 것입니다. 내러티브와 실적이 동시에 있다는 것이죠.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233%나 폭증했습니다. 14억 7천만 달러죠. 시장에서 이미 제2의 엔비디아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도 타 메모리에 비해서는 저가에서 큰 반등을 하면서 긴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저점 매수가 또 들어오는 거죠. 후발주 대비 프리미엄이 정당화되는 이유 명확합니다. 그러면 샌디스크가 너무 올랐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후발주자 라인업을 보셔야 됩니다.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이 세 종목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메모리 가격 인상 수혜주는 똑같이 받습니다. 단 차세대 아키텍처 스토리는 부족하다, 이렇게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샌디스크보다는 멀티플이 낮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모리 가격 인상 수혜만 보고 들어간다면 후벌주도 괜찮지만 구조적 스토리까지 보겠다면 대장주가 역시 넘버원 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지가 나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중요하죠.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진입은 철저한 분할 매수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이라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조정 올 때마다 나눠 담으십시오. 샌디스크의 경우 금요일처럼 5일째 음봉 바닥을 딱 찍고는 17%
고점에서 하락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7% 정도 상승해서 큰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거래는 많이 늘었습니다. 저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사이클 만기는 2027년입니다. 골드만삭스 전망 그대로입니다. 그때까지 들고 가는 그림 그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가장 큰 리스크는 메모리 3사가 동시에 KPX를 증설을 한다. 그럼 그 시점이 공급 부족 상태에서 벗어나는 때가 되기 때문에 그 신호로 결국은 매도를 진행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KPX 발표 중요합니다. 자, 오늘 테마 메모리 슈퍼사이클이었습니다. 메모리 관련주처럼 역사적 고점을 찍는 종목이 있지만 동시에 바닥을 향해 추락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주식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1등 회사를 영원에 가져가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2018년 워렌 버핏이 손절한 종목이 있습니다. IBM이죠. 7년이나 들고 있다가 결국 손해보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모두가 IBM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그 IBM이 지금 양자 컴퓨터 시장 1등입니다. AI 인프라의 숨은 강자가 됐고요. 오늘 12분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IBM을 다시 봐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시간을 2011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IBM 주식을 6,400만 주 샀습니다. 약 107억 달러어치를 샀는데요. 평균 단가가 170불이었습니다. 당시에 화제였습니다. 오마의 현인이 드디어 기술주를 샀다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7년 동안 18%의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는요, S&P 500이 116%나 올랐던 상황입니다. 처참한 성적표였습니다. 2018년 5월 버핏은 결국 IBM을 다 팔았습니다. 145불 근처에서 전부 팔았죠. 그리고 들어온 돈으로 애플을 샀고 우리가 아는 그 애플이 대박이 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버핏이 IBM을 팔던 그 시점, 그게 사실 IBM의 진짜 변신이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IBM은 레드햇을 34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발표합니다.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 M&A였습니다. 클라우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승부셨습니다. 버핏은 그 변신을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묘한 인지 부조화가 있습니다. 버핏도 손절한 종목이라는 낙인이 있고요. AI 시대에 다시 살아난 회사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 갭이 바로 우리의 기회입니다. 현재 IBM 주가 219달러, 월스트리트 컨센서스 목표 주가가 340불이나 됩니다. 30% 상승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이 정도 갭이 있을까요? 답은 바로 이 인식의 차이입니다. 1849년 미국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수십만 명이 금을 캐러 몰려갔죠. 결과는요, 금 캔 사람의 90%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금 캐러 온 사람들에게 도구와 인프라를 판 사람들이었죠. 지금 AI 골드러시 똑같습니다. 엔비디아가 곡괭이 1등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그리고 메모리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곡괭이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IBM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레드햇, 왓슨엑스, 메인프레임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운영체제입니다. 기업이 다양한 클라우드를 씁니다. AWS도 쓰고 애저도 쓰고 자기 데이터 센터에 있는 스토리지도 씁니다. 근데 이걸 하나로 묶어주는 운영 시스템이 바로 레드햇입니다. 점유율 1등입니다. 2026년 1분기 매출이 13% 성장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전쟁의 진짜 승자는 AWS도 애저도 아닙니다. 여러 클라우드를 동시에 쓰는 기업들이죠. 그 기업들이 다 레드햇을 깔고 있습니다. IBM 제품입니다. IBM의 AI 플랫폼입니다. 챗GPT 같은 소비자용 챗봇이 아니라 은행, 보험, 정부에 들어가는 B2B AI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진짜 돈이 도는 AI는 소비자 시장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시장입니다. IBM AI 매출 작년 대비해서 40% 성장했습니다. 누적 AI 수주 15억 달러 돌파했습니다. 이건 그냥 AI 한다가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AI 한다는 뜻입니다. IBM의 AI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용카드 결제하실 때 어디서 처리되는지 아시나요? 전 세계 카드 거래의 70%가 IBM G 프레임 위에서 돌아갑니다. 70%입니다. 그래서 메인 프레임은 안 망합니다. 은행이나 항공사, 보험사가 다 깔고 있는 회사의 컴퓨터가 IBM입니다. IBM이 매년 가격을 올려도 다 사야 합니다. 2026년 1분기 인프라 매출 20% 증가했습니다. 신형 메인프레임 G17 효과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IBM의 메인프레임 사업입니다. 자, IBM이 2026년 1분기 실적 보시죠. 매출이 5% 성장했고요. EPS 3.92,
2026년 가이던스 매출 성장 4에서 6%입니다. 2026년 프리 캐시 플로우 가이던스가 13 빌리언입니다. 배당 수익률 3.1%나 줍니다. 30년 연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펀은 19.4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30배에서 40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죽었다는 공룡의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살아난 회사의 숫자입니다. 같은 AI 인프라 회사인데 19배, 다른 것들은 30에서 40배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매수 이유입니다. 현금 이미 증명이 됐다. 망하지 않을 회사라는 것이죠. 자,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양자 컴퓨팅입니다. 처음에 제가 던진 질문 기억나시나요? 양자 컴퓨터 1등 회사를 영원에 가져가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IBM은 양자 컴퓨터를 1980년대부터 연구해 왔습니다. 40년 짝사랑입니다. 그동안 다들 저게 언제 되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 3년 사이에 게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IBM은 지금까지 양자 로드맵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계획했던 거는 다 달성을 했죠. 2019년부터 매년 약속한 큐비트 수를 다 만들어냈습니다. 2023년 콘도로 1121큐비트, 2024년 헤론으로 156큐비트. 그 다음에 2025년 IBM은 나이트호크라는 신형 양자 프로세서를 발표했습니다. 120큐비트, 218개 차세대 튜너블 커플러입니다. 기존 헤론 칩보다 큐비트 연결성이 20%나 확대가 됐습니다. 회로 복잡도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발표에서 룬 칩으로 폴트 톨러런트를 잡는 핵심 부품을 처음으로 한 칩 위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류 자가정정 양자컴입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약점이 에러입니다. 큐비트가 조금만 흔들려도 결과가 망가집니다. 이걸 잡는 게 폴트 톨러런스입니다. IBM이 이걸 처음으로 시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IBM CEO가 직접 약속한 마일스톤입니다. 2026년 말 퀀텀 어드밴티지를 달성하겠다. 양자컴이 일반 컴보다 실제 문제를 더 잘 푸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2029년도는 스타링 출시를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200 논리 큐비트 1억 게이트 연산, 진짜 상용 양자컴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회사들을 보면 진짜 양자컴 1등이구나 하실 겁니다. 헬스케어 쪽에서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단백질 구조 시뮬레이션을 연구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모더나가 mRNA 백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는 보잉에서 시뮬레이션을 7년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에너지에서는 아람코가 산업 AI 동맹을 맺고 있고, 연구 쪽에서는 MIT가 AI 양자 통합 연구를 하고 있고, ETH 줄이기 10년 장기 협약을 맺으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IBM 퀀텀 네트워크에 300개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누적 수주 10억 불 돌파했습니다. 양자 사업에서 매출도 실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사들 있습니다. 구글, 아이언큐, 퀀티넘 있습니다. 다 잘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딜 밸류, 즉 거래 규모 기준으로는 IBM이 1등입니다. 진짜 돈 내고 양자컴 쓰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회사가 IBM입니다. 아이언큐 시총 24 빌리언입니다. 퀀터니엄 밸류에이션 10 빌리언입니다. 리게티 등 양자 순수주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IBM 시총은 206 빌리언이고요. 그 안에 양자 가치는 얼마로 잡혀 있을까요? 월스트리트 컨센서스 뜯어보면 IBM 목표 주가는 거의 다 현재 사업 클라우드 AI 메인프레임만 반영한 것입니다. 양자 사업 가치는 사실상 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질문한 겁니다. 양자 컴퓨터 1등 회사를 영원에 가져가시겠습니까? 지금 IBM을 사면 양자는 공짜로 따라옵니다. 안 터져도 본전, 터지면 10배거. 이게 옵션 가치라는 것이죠. 다운사이드는 제한적이고 업사이드는 어마어마한 베팅입니다. 이게 세 번째 매수 이유였습니다. 공짜 복권입니다. 자, 12분 동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합니다. 안전마진. 버핏도 잊은 저평가 종목입니다. AI 산업만 생각해도 퍼가 19배 쌉니다. 시장이 안 보고 있을 때 들어가는 게 진짜 투자입니다. 둘째는 현금 흐름입니다. 레드햇, 왓슨엑스, 메인프레임, AI 곡괭이 3종이 이미 돈을 벌고 있습니다. 프리 캐시 플로우 13 빌리언 나오고 배당도 3.1%씩 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짜 복권입니다. 양자컴 시장 1등 자리가 IBM에 있고 현재 주가의 양자는 0원으로 반영돼 있다. 목표 주가는 현재 219불인데요. 컨센서스는 목표 주가가
340불입니다. 1년 업사이드 36%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자 우위 달성할 때는 그 이상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리스크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실적 모멘텀 둔화 가능하고요. 양자 상용화 지연 가능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 경쟁 격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1등 회사를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답은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주가 움직임 보시면요. 50% 상승했다가 또 쭉 내려서 35% 고점에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은 좀 컸다 볼 수 있는데요. 바닥권에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5년간 주가 움직임 보시면 버핏이 170불에 사서 결국은 버핏이 7년 가지고 있다 140불에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IBM은 다시 색깔을 바꾸면서 AI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하락을 받았죠. 최근에 또 크게 하락받은 거는 가이던스를 상승을 안 하고 그냥 뒀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했다. 왜냐하면 요즘에 모든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IBM은 안 그랬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좀 주가가 많이 눌렸다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 내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산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애널리스트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219불 와 있고 목표가까지는 30% 남았다 볼 수 있고 레이팅은요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애널리스트도 IBM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공매도 좀 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 전에 공매도가 피크 치고 그리고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하단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세력들도 전부 IBM을 떠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IBM 어떠셨나요? 숨어있는 진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퀀텀 컴퓨터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아이언큐 기준으로도 봐도 지난 9월 이후에 한 70% 넘게 빠졌다가 거기서 많은 반등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양자 컴퓨팅 주식들이 그렇습니다. IBM도 양자의 1등으로서 이제 관심이 다시 돌아온다면은 제일 먼저 치우갈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트레이드 스터디 플랫폼에서 미국 주식 실시간 트레이딩 방송을 시작합니다. 6월 초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전에 무료 방송 좀 오픈할 거고 그리고 사이트에 가시면 아마 저의 양력과 앞으로 제가 끌고 갈 이 방송의 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